중년 눈의 변화는 단순한 눈 처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안에서 좋은 조합을 구성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원장님께서 중년 눈 성형을 할 때 쌍꺼풀 수술만 해서는 안 될 수 있다, 왜 그런 얘기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오늘 주제는 중년 눈 성형, 왜 쌍꺼풀만으로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중년분들이 동안 수술, 우리가 좀 어려지기 위한 수술을 생각할 때 눈 주변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단순한 이제 젊은 분들의 쌍꺼풀 수술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눈꺼풀이 이제 피부가 처지기도 하고 눈썹 위치 아니면 지방 돌출된 정도, 눈 뜨는 근육의 약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년 눈 성형에서 저도 이 상담을 많이 해보면 느끼는 게 가장 많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눈이 처졌으니 쌍꺼풀을 해서 절개로 피부를 잘라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년 눈의 변화는 단순한 눈 처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자체의 피부가 늘어지기도 하고 눈을 뜨는 힘 자체도 약해지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마랑 눈썹 위치 자체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눈썹과 눈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눈은 젊은 시절처럼 쌍꺼풀만 이 좁은 공간에서 만든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피부를 더 잘라내서 쌍꺼풀을 보이게 하고 키우게 되면은 일단 단순히 이제 쌍꺼풀을 덮는 피부가 걷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좀 더 답답하거나 이 좁은 느낌 때문에 매서워 보이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눈 주변의 전체적인 구조랑 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상안검 수술과 눈썹 파거상, 내시경 이마 거상과 같은 이 수술들의 적절한 조합과 활용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눈 성형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쌍꺼풀 라인을 만드느냐 그런 라인 성형이 아니라 복합적인 구조 교정 수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안검 수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절개 쌍꺼풀이죠. 기본적으로 중년 눈 성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수술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실제로 눈꺼풀 있는 피부의 양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젊었을 때 쌍꺼풀 라인이랑 좀 다르게 잡히는 분들도 많고 또 노화 때문에 눈 뜨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은 이렇게 윗눈꺼풀 늘어난 피부 자체를 절제하고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을 좀 교정해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또렷하게 눈이 뜰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후에 말씀드릴 이제 눈썹 파거상이나 이마 거상 또한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이기는 한데 예쁜 높이의 쌍꺼풀과 선명하게 눈 뜨는 힘이 없으면 그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들은 우선 상안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런 분들한테 상안검 수술을 권해드리는데요. 애초에 원래 쌍꺼풀이 아예 없는 분, 그리고 쌍꺼풀 왼쪽 오른쪽에 비대칭이 좀 심하신 분, 아니면 이제 눈 뜨는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한 안검하수가 심한 분입니다. 안검하수가 있어서 이제 졸린 눈이 심하신 분들은 결국에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만 교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썹 파거상과 이마 거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들러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쌍꺼풀 라인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라인의 비대칭이 너무 심하면 수술 후에도 라인의 다름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로 라인 자체를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쌍꺼풀 수술과는 수술 목적도 방식도 다른 거죠. 원장님, 사실 눈썹파 거상 수술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안검이랑 어떻게 다른지, 어떤 수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릴 눈썹 파거상, 이마 거상 뒤에 말씀드릴 그런 수술들은 이제 쌍꺼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인데요. 눈썹 파거상은 이름 그대로 이제 요 눈썹 밑 경계를 따라서 절개해서 눈두덩이에 처진 피부를 잘라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장점은 일단 우리 눈이 이 위쪽 눈꺼풀일수록 좀 두껍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피부가 얇거든요. 근데 기왕에 피부를 잘라낼 때 눈두덩이의 두꺼운 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면 전반적으로 남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너무 뭉쳐 보이지 않고 부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파 거상은 이 주로 두꺼운 부분의 피부를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블록블록한 느낌이 적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깥쪽 처짐 때문에 짓무르는 분들
분들도 있고 눈꼬리가 처져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바깥쪽 처짐을 개선하기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쌍꺼풀이 예쁘게 잘 있거나 예쁘게 잘 수술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다시 하지 않고도 여기서 처진 것만 잘라서 들어줘도 기존의 라인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회복 기간도 짧고 금방 자연스러워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수술이고요. 단점은 이제 이마거상처럼 이 공간 자체를 늘려주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눈썹이랑 눈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간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너무 좁은 분들한테는 피부를 잘라냈을 때 이제 간격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는 게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꺼풀이 아예 없거나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피부를 들어 올려도 눈이 시원하게 드러나는 효과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내시경 이마 거상인데요. 우리가 눈성형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이 이마랑 눈썹의 처짐입니다. 우리가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고 덮이니까 이건 당연히 눈꺼풀 수술을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자체의 피부도 늘어나긴 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중력에 의해서 이 이마와 눈썹 자체가 내려오는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눈썹이 많이 떨어져서 좁아진 상태에서 상안검이나 눈썹파 거상으로 피부만 잘라내고 나면 오히려 더 답답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콧등주름이나 눈가의 깊은 주름들 같은 게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눈처짐이 아니라 이마랑 눈썹이 처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눈썹이랑 이마 전체, 관자를 포함해서 이마 눈썹 거상을 해주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예전처럼 완전히 절개를 해서 하지 않고요. 두피 속에 한 4-5군데 작은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랑 관자, 눈썹을 충분히 박리해서 끌어올려서 얼굴 위쪽을 모두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에 보이는 흉터가 거의 없어서 흉터에 대한 부담도 적고요. 눈꺼풀 피부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눈을 뜰 때 이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안검하수가 있어서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지만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마가 너무 내려와서 불편해서 들어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마 모양이 젊었을 때 예뻤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꺼지고 모양이 안 예뻐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이마가 처지면서 모양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해드렸는데 이마 모양이 너무 예뻐져서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개선 효과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눈썹이랑 눈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피부 자체가 눈두덩이가 지방이 많거나 두꺼운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쌍꺼풀 자체가 워낙에 작고 좌우 눈 비대칭이 있으신 분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피부를 적정량 절제하면서 절개 상안검을 해드린 분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쌍꺼풀이 크기가 작지 않아요. 원래 작지 않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긴 피부 처짐 때문에 특히 라인 바깥쪽이 많이 덮여 있고 전체적으로 눈이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분입니다. 이분 역시도 눈썹이랑 눈 사이 자체의 거리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이라 눈썹파 거상으로 두꺼운 피부만 처진 것만 잘라주고 나니까 기존에 이제 예쁜 라인이 잘 드러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눈썹파 거상술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원래 본인 쌍꺼풀이 굉장히 크게 있으신 분인데 이마에 이제 이물질 같은 거를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 이마랑 눈썹 처짐이 좀 심하게 생기신 분이라 눈을 뜨는 것도 많이 불편해하고 눈 처짐도 심해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쌍꺼풀 수술도 안 하고 피부도 잘라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마 거상으로 이물질을 좀 제거하고 공간 자체를 늘려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크고 예뻤던 쌍꺼풀이 잘 드러나고 있는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 케이스입니다. 중년 눈성형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 수술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중년이나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처져서 쌍꺼풀 할 건데 하고 나면 너무 인상 세지지 않냐, 너무 인상이 바뀌는 게 두렵다, 부자연스러워지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모든 걸 쌍꺼풀로 상안검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 쌍꺼풀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쌍꺼풀은 두껍고 눈두덩이는 좁고 볼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매서운 느낌이나 싸나운 느낌이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더 최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안에서 좋은 조합을 구성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쌍꺼풀을 하되 처짐 해결을 다 눈꺼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준다거나 이마를 들어서 처짐을 해결해준다거나 이 처짐 해결과 라인 형성을 각자의 더 좋은 방법으로 나눠서 해결하는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처짐이 심하신 분이라서 피부를 절제하거나 제거해야 될 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쌍꺼풀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수술을 하고 눈썹파 거상이나 이마 거상을 통해서 그 처짐을 좀 분담하는 식으로 플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이 두 가지 수술을 할 게 좀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안검으로 먼저 수술을 하되 적당히 자연스러운 높이를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높이가 조금 가려지기 시작할 때 다시 처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마 거상이나 눈썹파 거상을 하면은 다시 그 우리가 쌍꺼풀이 처음에 잡았던 모양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눈성형을 많이 안 한 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라인을 잡고 같이 올렸을 때 너무 좀 부담스러워지는 케이스도 있겠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상안검 하나를 해도 좌우 대칭을 맞추는 데는 정말 디테일한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피부를 자르지 않아요. 눈꺼풀에서 피부를 자를 때. 좀 더 처진 쪽은 피부를 조금 더 자르고 조금 덜 덮인 쪽은 좀 덜 자르고 이렇게 대칭을 맞추는데 다른 수술을 섞어서 하는 거는 변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부를 자르는 양과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자르는 양과 상안검하는 쌍꺼풀의 두께랑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맞춰야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꼼꼼하게 디자인하는 게 필요한 수술입니다. 중년 눈성형은 단순한 절개 쌍꺼풀, 상안검 수술이 아닙니다. 피부 탄력, 눈썹 위치, 눈 뜨는 근육의 힘, 이마에 사용하는 것까지 얼굴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처졌으니 절개하자 이게 아니라 왜 처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년 눈성형일수록 얼굴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이런 수술을 통해서 중년분들이 많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이제 중년 눈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얼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